이동희 뉴스 생명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. 최강병이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박지훈입니다. 앞서 김세현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모병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네. 일단 김세현 의원은 이거는 공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. 아마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 사회에 소외된 계층 혹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제만 가지 않느냐. 아마 그 말을 한 것 같아요. 뭐 그런 측면 지적 충분히 일리 있고요. 그렇지만 이 병력 자원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줄기 때문에 과연 이 첨단화 이제 인원보다는 과학적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예.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뭐 전 세계가 그렇다시피 모병제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. 예. 그 시기는 사실 지금은 아니겠죠. 예.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3년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1년 6개월 근무하는데 쉽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네, 그 죄송합니다. 훈련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졌을 때 제대로 해버리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모병제를 하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계속 이렇게 그 모병제는 실력을 쌓아가니까. 직업 군인이 그렇죠. 되는 거니까요. 예. 네. 그럼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네. 박지훈 변호사 군생활 10년 하셨잖아요. 저는 많이 했죠. 예, 10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, 모병제? 저는 뭐 모병제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하죠. 뭐 직업군인 직업군인 장교를 했으니까. 제가 했기 때문에 예. 뭐 약간 다릅니다. 뭐 군법무관 했기 때문에 뭐 전투병가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으로서의 군인은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모병제를 통해서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. 예. 첨단화 또 군의 과학화에 좀 인원은 줄이고 또 그 숙달된 어떤 숙련된 장교라든지 부사관 또 병사 이렇게 유지되는 게 오히려 미래군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월급도 뭐 공무원 수준으로. 그렇죠. 아니, 월급을 많이 줘야죠. 그렇죠. 예. 예, 생명수당도 있을 거고 위험수당도 있을 그렇죠. 거고. 특전사나 뭐 이런 데는요. 알겠습니다. 이 부분은 뭐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논쟁과 또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네.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.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일단 세월호 이야기인데요.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모든 의혹을 다시 조사하겠다라면서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. 네.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후에 특별수사단 처음인 것 같네요. 그렇죠. 뭐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 뭐 조사 부분 거기서 좀 많이 있었고 특별수사단 이게 새로 꾸리는 거거든요. 특별수사단은 처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본인이 되게 모든 것에 좀 관심을 갖고 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. 예. 특별수사단 어떻게 구성됐습니까? 일단은 인적 구성을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. 특히 단장이 좀 중요합니다. 단장이 임관혁 안산지청장입니다. 차장급이고요. 부장에서 위에 차장입니다. 검사장 바로 밑에. 그리고 이 사람 특수통으로 불리고 이분 말고도 조대호 부장급도 있고 용성진이라고 영동지청장 이것도 부장검사급인데 포함해서 한 8에서 9명 정도의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예. 임관혁 수사단장. 네. 알겠습니다. 근데 이 임관혁 단장이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뭐 좋게 말하면 특수통이고요. 특수통은 똑같은 또 한 가지 이름을 불명예를 받아요. 정치검사라는 얘기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. 예.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특수사를 하다 보면 정치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검사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.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때도 마찬가지고요. 또 뭐 박근혜 정부 시절 때도 여러 가지 특수사건 수사를 하면서 뭐 이 46명의 정치검사 명단에도 지금 포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. 한명숙 전 총리 수사. 했죠.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이 정윤회 문건 수사를 했네요. 그렇죠.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윤회 십상시 문건 수사를 하면서 그 당시 기억을 할 겁니다. 박근혜 가이드라인,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제 결론을 좀 냈거든요. 예.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된다고 하는 거죠. 그때 박 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내렸냐면, 네. 이건 이 문건 자체가 아니고 유출이 더 큰 문제다. 그걸 수사해야 된다.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렸고. 그렇죠. 찌라시에 가까운 문건이다. 이렇게 얘기했죠.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. 네. 그래서 정치검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네. 거군요. 예. 조홍천 전 비서관에 대해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검사도. 그렇죠. 그 당시에 특수 2부장, 특수 1부장을 동시에 연임을 했거든요. 서울중앙지검에서.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능력이나 이런 특수통은 확실한 것 같고요. 뭐 또 성공한 사건도 있고 또 실패한 사건들도 꽤 많았고. 뭐 당연하겠죠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윤회 문건 수사는 완전한 실패한 수사입니다. 네. 만일 그때 제대로 밝혔으면 그 1년 반 뒤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
등장하는데 그 전에 이때 등장했겠죠. 등장했겠죠. 근데 이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, 맞습니다. 국정 논란이 더 길어졌다. 그럴 수 있으니까 말이죠. 예, 알겠습니다. 이거 말고 또 어떤 수사를 했습니까? 성완종 회장이죠. 경남기업 그 회장. 이 사람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배경에도 그 임관혁 단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. 그 당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특수 2부장에서 1부장으로 옮기면서 자원외교 수사를 했었습니다. 아하. 하는 과정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받기 하루 전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거든요. 사실은 뭐 그거를 이 부장의 책임이라고 검사의 책임이라고 묻기는 어렵지만 예. 수사에 뭔가 좀 가혹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 게 아니냐. 예.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문제는 여러 가지 수사를 하면서 이때 LCT 같은 의혹 수사를 했는데 여기도 뭐 크게 성과를 좀 못 냈습니다. 오히려 LCT 수사하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연루가 됐다. 이런 소문이 검찰 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. 그런 게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예. 있습니다.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검사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세월호 참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특수수사는 특수검사하고 정치검사는 양면 같아요. 뭐 동일하게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의미를 둬야 되는 게 윤석열 총장이 믿는 특수통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요. 또 직접 뽑았다면서요? 예, 직접 선발을 했고요. 선임을 했고 또 안산지청장이 지금 또 안산하고도 또 세월호 관련성이 있잖아요.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선발을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. 예. 또 이번 수사단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. 수사 의지는 다른 데보다 크다. 그렇죠. 대검 그 반부패 강력부에서 보충도 해주고 지휘도 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좀 구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. 예. 반부패부는 지금 한동훈 부장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보를 받으면서 수사 지휘를 할 가능성이 뭐 직접 지휘하기보다는 관심을 뭐 충분히 가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. 이번 특수단 조사는 세월호 참사의 전반 부분을 다 들여다보는 겁니까? 네. 지금 일단은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것이다라고 예, 밝히고 있고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예. 이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처벌받았던 사람이 있어요. 그 김경일 정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 받고 있고요. 예. 그게 똑같은 사건의 동일인이 그 한 번 더 처벌받지는 않습니다. 그 범위 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공범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났다면 조사가 가능하고요. 조사한 이후에 기소하고 처벌까지 가능합니다.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, 우병우 수석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. 그렇죠.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. 라인이죠. 예. 그 당시 라인이고 민정실 같은 경우는 당시 압수색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막았습니다. 예. 압수색을 못했고요. 또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영상 장비가 좀 조작됐다는 이런 어떤 의혹도 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만 하라 이런 어떤 더 못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또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확인해야 됩니다. 영상 같은 거 확인해서 특히 지금 특조에서 많은 좀 결과들을 냈는데 그 결과들을 위주로 수사로 예.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임 단장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중대성을 잘 알고 있고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믿고 기대해 봅시다. 네. 다른 해야죠. 얘기, 다른 얘기 해보죠. 조국 전 장관 이야기 해봅시다. 네. 수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. 특히 정경심 교수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계좌도 열었고요. 조 전 장관 계좌 일부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. 예. 발부받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예. 그래서 이제 계좌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. 특히 WFM 그 사모펀드 관련된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한테 갖는 걸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예. 이 부분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아마 이게 공직자윤리법 내지 뭐 증거인멸죄 이런 것들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방금 얘기한 것처럼 WFM 주식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넘어갔다. 네. 그런데 이게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하려면은 네.
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. 내가 준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걸 알고 네. 있었다 돼야 되잖아요. 근데 조 전 장관이 난 몰랐다.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.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이거 어떻게 입증합니까, 이거를?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. 네. 정경심 교수가 한 거는 처벌이 안 되고요. 조국 전 장관이 직접 해야지만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요. 청와대 주위에 그 ATM기를 이용해서 5천만 원이 지금 예. 그걸로 갔기 때문에 알고 준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. 근데 부부 간에 몰라요. 저는 저희 아내가 돈 달라면 뭐 줍니다, 그냥. 그러니까. 뭐 할라 하니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. 예. 뭐 큰 돈이면 모르겠지만. 근데 그 입증하기 어려운 거거든요. 예. 부인하면 사실은 그만인 거기 때문에 입증하기 쉽지 않고요. 또 계좌를 지금 열어본다는 게 뭐 중간에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다 새로 열어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혐의점을 좀 아직까지는 확실히 못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예. 정경심 교수 구속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. 11일입니다. 그 어떻게 합니까? 11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. 네.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날이 기소가 돼야 됩니다. 기소가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공소장이 공개가 되거든요. 예. 그러면 조국 전 장관하고 겹치는 부분, 예. 공범 부분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예.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. 조국 전 장관이. 예. 그래서 통상은 8일 이전에 소환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목요일이에요. 소환이 아직 안 되고 있다. 소환이 안 됐죠. 그럼 지난번에 뭐 조범동 기소할 때하고 마찬가지로 공개가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소환.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속 기간 20일 다 써먹으면서 크게 막 어떤 조국 전 장관을 불러들이거나 혐의를 이렇게 구속할 수 있는 만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 방안, 조 전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 내놓은 네. 방안들 이게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. 이런 정도가 스탑됐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일각 지적들이 많거든요. 예.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뭐 조국 전 장관이 뭐 얼마 하질 못했습니다. 예. 뭐 20 며칠 뭐 그만큼 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 방안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냈었고요. 그것을 훈령화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빨리 좀 진척이 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. 현행법 체계 안에서. 그렇죠. 그 이후에는 다른 얘기들이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은 사령탑을 잃었다고 할까요? 예. 또 검찰 입장에서는 뭐 조직 생리상 예. 개혁을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. 그 동력을 좀 잃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관련해서 최민희 전 의원이 SNS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글 올렸다고. 따끔해요. 예. 최민희 의원은 아마 뭐 기사 같은 걸 내면서 스탑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이 스탑됐다 이 말이죠. 그렇죠. 예. 뭐 결국 법무부 장관을 조국 장관내라고 표현했더라고요. 장관내를 잡을 목적이 검찰 개혁을 막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.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 이런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검찰 개혁이 지금 정지된 상태고 예. 많이 진전이 안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지적도 뭐 그런 부분에서 일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렇다면은 청와대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 인선을 빨리 하면 되지 않습니까? 누가 하겠습니까? 아닙니다. 예.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. 국회의원이 좀 낮긴 한데 국회의원 뭐 전에처럼 얘기도 나오다가 지금 들어가 버린 상황인데 지금 학자 그룹에서는 아마 뭐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 아마 고사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예. 뭐 부담을 느낄 겁니다. 아마. 검찰에 뭐 수사 뭐 이런 것도 들어오겠지만 청문회를 또 어떻게 통과하느냐. 청문회죠 사실은. 네. 청문회다 언론에다가 검찰 뭐 이 세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. 대부분이 고사 중이다. 다 봤잖아요, 우리가. 눈을 부릅뜨고 봤기 때문에, 저도 뭐 혹시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하면 절대 안 합니다. 그럴 일 없으니까 이렇게 예. 얘기하지만. 안 부릅니다. 안 부르죠, 당연히. 근데 무서워요. 예. 예. 알겠습니다. 조만간에 하루빨리라도 좀 이 공석이 계속 오래되면 안 되니까. 안 되죠. 사실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. 차관이 계속 대행한다는 것도 참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. 예. 채워져야 됩니다. 예.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네. 프로듀스 X 101에 안모 PD 등 제작진 2명이 구속됐네요. 네, 구속이 됐습니다. 결국은 문자 투표를 조작해가지고 특정 후보한테 이익을 주고 이 사기라고 본 것 같아요. 예. 사기죄가 되고 또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를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고 또 안모 PD 같은 경우는 여러 접대 정황이 있습니다.
그래서 이거는 뭐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신의 일을 하면서 배임 수재죄가 성립하고 이 모든 혐의가 소명이 되는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해서 둘 다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. 예. 안모 PD는 얼굴이 공개됐고 네. 김모 PD죠. 한 명 더 구속된 그렇죠. 김모 분은 PD죠. 얼굴이 안 나왔는데 네. 김모 PD는 책임 프로듀서. 그렇죠. 김모 PD는 뭐 유용을 받았다 이건 안 나옵니다. 네. 그렇지만 이 안모 PD 위에 있는 예. 책임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영장 기각됐는데 두 사람만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결국은 이것도 뭐 회사 차원에서 알아낸 게 아니고 팬들이 투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? 그렇죠. 네. 이게 숫자가 똑같은 거거든요. 1등, 2등 차이가 뭐 25,799표. 뭐 정확한 아닙니다. 또 4등, 5등 차이가 또 그 표. 그렇다면 이게 조작하거나 누가 개입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고 그 의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구속까지 간 것이죠. 진실로 드러났고 네. 처음에는 뭐 음모론으로 치부했습니다만 진실이 돼버렸습니다. 네. 엠넷 측에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를 속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요, 네. 뭐 우리 젊은 친구들 참 저희 집에도 그렇지만 너무 좋아합니다. 그리고 꿈이 될 수가 있어요. 예. 정말 공정한 또 공개된 곳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내만 잘하면 사회의 어떤 뭐 연예인이 될 수 있는 예. 그런 어떤 바탕이 되는데 이게 공정하지 않고 뭔가 속임수가 있다면 많은 국민들이나 특히 젊은 우리 이걸 도전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상처감을 주는 거, 상실감 주는 예. 거거든요. 시청자들을 속이고 또 출연자들한테는 꿈을 좌절시키고. 예. 예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사가 진행된 거고요.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저는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.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수사가 확대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. 전수를 한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. 뭐 비슷할 거 아니냐라는 게 아마 수사기관의 입장 같아요. 지금 이거 하나 해보니까 딴 거도 뭐 똑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면 결론이 날 수가 있거든요. 예전에 예. 뭐 아이돌 뭐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. 이거 말고도 그것들도 다 볼 보겠다. 가능성이 있다. 예.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엠넷이 또 뭐 데이터 없애라 이런 얘기가 했기 때문에 예. 오히려 더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예. CJ ENM과 기획사 등에 어제 경찰이 또 추가 압색이 그렇죠. 들어간 상태고 네. 구속된 안모 PD는 4개 시즌 중 2개 시즌에 대해서 조작 혐의를 인정했고 네. 또 아까 연예 기획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. 접대받고 또 출연시켜주고 과연 접대 안 받았을까 또 금품은 오가지 않았을까 이런 수사도 필요할 것 그렇죠. 같습니다. 뭐 접대 대가성 부분은 아직 확인되는 과정으로 보이고요. 예. 근데 뭐 만약 확인된다 그러면 좀 더 강하게 처벌이 받겠죠. 그리고 예.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특혜를 줬거나 뭐 투표를 조작했다 그러면 예. 더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안모 PD가 접대받은 액수만 1억 원. 상당히 야, 상당하네요. 40차례가 넘는다고 하거든요. 예. 나 확인을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느 소속사한테 받았는지. 그럼 준 사람들도 배임 증제죄가 돼요. 받은 사람 배임 수재죄가 되지만 예. 그것들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그런데 이 40여 차례 1억 원이 넘는 향을 접대받았는데 회사는 몰랐을까? 모르면 안 되죠. 모르지. 지금은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.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0차례면 상당히 많은 횟수거든요. 게다가 시청자들이 보고 이상하다라고 해서 신고한 건데 그렇죠. 회사는 그래도 우리는 몰랐습니다. 이렇게 할 수 있을까? 팬들이 보고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쪽 그 아이돌이 더 잘하는데 딴 사람 바뀌었다.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. 예. 그렇다면 제작진이나 제작진 위층 고위 관계자들은 어쩌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. 근데 그 부분 아직까지는 조사 단계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지금 CJ ENM 사건도 그렇고 연예계가 지금 안 좋은 뉴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예. 연예계 뭐 좀 양현석 대표도 영장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. 예. 오늘 뉴스만 봐더라도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살펴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예. 하더라고요. 근데 연예계도 연예계지만 뭐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. 뭐 시간이 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예. 겸용 문건의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다른 쪽으로 좀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. 검찰이 좀 수사를 좀 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할 수 있는 부분은 예. 계엄령 같은 경우도요.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거 아니냐? 그런 뭐 비판 있잖아요. 제 얘기가 아니고 일각에서는 주장을 하는 왜 연예인들 이걸 갑자기 다 하느냐. 세월호도 갑자기 이걸 맞는다 하느냐. 어쩌면 더 현안은
계엄령 문건에 더 가까운 게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뭐 일부 틀리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래요. 어쨌든 CJ ENM으로서는 악재가 쌓였는데 네.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. 이거는 검찰이나 수사를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예,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리고 앞으로 아이돌 이런 오디션 프로가 안 될 것 같아요. 예. 저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담당 PD하고 CP만 안 됩니다. 예. 이거는 제작진이가 회사 문제라고 봐야 돼요. 그렇죠. 그리고 100원씩 그 유료 투표했던 그 시청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? 그런 것들까지 합치면 결국은 CJ ENM에서 책임을 질 부분, 그 법적인 부분입니다. 반드시 있을 것이다. 분명히 있을 것이다. 그렇게 생각됩니다. 알겠습니다. 박지민 변호사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